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환호성을 외친 하루였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하이드로 리튬 등 관련주 일제히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지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은 약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지수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5% 넘게 오르면서 2,500포인트에 안착했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무려 7% 넘게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사용해서 이번 주 한 주 보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소개해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의류 OEM, ODM 관련 기업인 한세실업. 최고가 기준 상승률 12.8%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10월 27일에 언급해 주신 효성 TNC 13.5%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극동유화입니다. 최고가 기준 26%대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10월 24일에 언급해 주신 삼보산업 32.4% 상승 달성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의료 AI 기업인 뷰노인데요. 54%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OLED 태양광 관련주로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의 3D 낸드 추가 설비 확장의 수혜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가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말고 또 다른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외에 또 우리 눈에 들어왔었던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죠? 뭡니까? 리자 들어가면 나오는 관련 테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리튬. 그렇죠. 아닐까요? 리튬 있죠.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리튬 관련주 최근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어떤 이슈로 올라갔었죠?
인산철의 가격이 잠시 반등했었다는 그 이슈로 인해서 리튬의 가격이 다시 조정 구간을 받는가 싶은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3주 정도 됐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근데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오늘 왜 올라갔느냐? 한 가지이죠. 한 가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서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는 결국엔 전기차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고 이미 확인을 했죠. 그런데 왜 2차 전지 관련주와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공매도 전격 금지.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 그러면 지금 이미 공매도로 진입해 있는 그 자금들은 매도를 통해서 매수겠죠. 매수를 통해서 내가 빌려서 매도했었던 그 물량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챙겨갈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던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상한가가 말입니까? 이게 과연 내일도 이어지겠습니까? 모레도 이어질까요? 얼마입니까? 에코프로 80만 원이 넘어갔죠. 그 상황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미 거품이 낄 대로 껴있는 종목군들인데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간다라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주어졌었죠. 뭐가 있습니까? KB에서 만들어냈었던 숏 ETF 상품이 있었죠. 그 ETF 상품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은 반대로 성향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바뀐 성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건 올라가기 위해선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셔야겠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을 보기 이전에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테마가 뭐였습니까? 의료, 그렇죠? 그리고 AI까지 이어서 의료 AI로 같이 보면 되는 시장이었었고 반도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를 올렸었던 건 2차 전지. 그로 인해서 반도체 테마의 주가, 삼성전자만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오늘 횡보입니다. 횡보를 보여줬었고 그 외에 의료 관련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어느 순간 수급이 끊어진다면 2차 전지는 다시 하락할 수 있겠죠.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반등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등의 현재 주가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엄청나게 껴있는 그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기에는, 매수하시기에는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공매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한 것이다라는 간단한 이슈로만 바라봤을 때 2차 전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카. 제가 소카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누구와? 전 대표와 누구와? 롯데렌탈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 같지만 높은 자리가 아니다 해서 소카를 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한국알콜. 한국알콜이 누구와? 트러스톤
자산 운용사와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20% 가까이 올라갔었다. 그런데 한국알코올의 주가가 오늘만 올라갔었던 게 아니었었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에탄올 관련 뉴스가 실효성이 있었느냐? 아니죠. 결국엔 한국알코올이 보여주지 않았었던, 우리에게 보여줬어야만 했었던 카드는 경영권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한국알코올을 제외한 에탄올 관련주들의 주가는 따라서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매우 어려운, 버거운 상황이 됐을 테니 보유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 차라리 한국알코올로 편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바이오가 주가를 올렸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리화나죠. 대마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었다. 그러면 우리바이오도 같이 한번 봐야 하겠느냐?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셔야 되는 거, 바이오주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바이오주를 가장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모든 시장과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바이오 관련주들을 더 크게 지켜보시는 게 맞고, 바이오 관련주를 볼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반도체와 AI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고요. 첫 번째 리뷰 종목은 T-로보틱스인데 내용이 많죠. 이 많은 내용들 다 보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로봇, 반도체, OLED,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OLED 지금 볼 필요 없고, 스마트 팩토리 지금 볼 필요 없고, 반도체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진공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똑같이 진공 로봇에 대한 구간 세 군데에 동그라미를 쳤었는데, 로봇은 또 뭘 봐야 될까요? 제조용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OLED 진공 로봇, 주행축 추가 진공 로봇 특허 등록 완료됐다라는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류 이송에 관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모션 디바이스를 인수하고 진공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 T-로보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T-로보틱스를 가지고 나왔었던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종가 18,520원에 포착됐었던 무엇?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종가 대비 지금 30% 정도 가량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던 정확한 이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게 뭐였었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게 떴다? 메가토르 기법이. 자, 날짜 보시면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포착됐다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제 이름이 걸려있는 조건 검색기에 성과를 검증해봤을 때 이 종목이 포착되어 있었는지만 보여드린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따가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드릴 그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제 종목들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건데, 메가토르 기법에는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함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자, 성과 검증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성과 검증을 눌러보면 어떻게 나온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과 검증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종목명으로 눌러보면 FNF부터 시작되죠. 내리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뜨냐? 자, 포스코홀딩스 첫 번째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세 종목은 빗기둥이 없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의 형광색 빗기둥이 없는데 포스코홀딩스에서 떴어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날아갈 줄 아무도 몰랐죠. 저 또한 몰랐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했었던 이유, 지주사라는 이슈가 있고 그것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천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가토르 기법은 포착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거. 자, 그럼 다른 종목은 또 무엇이 떴을까요? 지속적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형광색 빗기둥이 어느 지점, 어느 종목에서 뜨는지 보시면 뷰노가 떴었죠. 그런데 뷰노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엇으로?
일자와 가격 변화선에 보면 여기 보시면 하이로우가 있습니다. 이 하이로우가 무엇이냐면 고점, 포착됐을 때의 저점과 매도하는 날의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체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가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몇 퍼센트입니까? 70%죠? 70%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얼마입니까? 70%죠? 이 70%가 8거래일 만에 포착이 됐다라고 나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이로우 풀어야죠. 풀면 몇 퍼센트입니까? 61%.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종가 베팅합니다. 언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에 사죠. 그런데 종가 베팅에서 오늘 종가에 팔면 61%인 겁니다. 오늘 3시 반 끝났으니까 언제 팔겠습니까? 3시 20분부터 시장가로 매도를 걸었을 때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종가는 61%다. 근데 뷰노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전량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있는 종목이 바로 뷰노다. 그런데 뷰노는 의료 AI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테마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뷰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뷰노 이후에 10월 26일 날 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SM 나왔습니다. SM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SM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안 되는데 왜입니까? 엔터 관련주로서 이슈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했을 때 SM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없다. 그런데 매수했었으면 지금 수익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와 SM은 매수하기에 좋지 않은 기업이다. 그러면 SM은 포착됐지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 다만 포착됐다면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수익 구간으로 올라와 준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SM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T로보틱스 나왔습니다. T로보틱스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이 아니라 체크가 풀려 있죠. 얼마입니까?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31%의 수익을 마찬가지 8거래일 만에 낼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런데 T로보틱스는 오늘 2차 매도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1차 어디? 5%. 그죠? 2차 어디? 검은색 저항선. 지금 오늘 검은색 저항선 넘어갔죠? 그러면 검은색 저항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내려온다면 어디에서 전량 익절하느냐? 바로 이 구간. 근데 그 구간은 30%나 수익을 먼저 만들어낸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2차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한 금액은 퍼센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75%의 물량을 매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몇 퍼센트? 메가토르 기법의 5%나 10%를 진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원을 진입했다면 그중에 7만 5천 원의 가격을 30%에 매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낸 수익이 30% 정도 가격 구간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맛보시고 계시다라는 설명입니까? 아직 매도하지 않은 물량을 포함했을 때에는 3만 원. 그런데 매도한 물량만을 얘기했을 때는 2만 4천 원 좀 넘는 가격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가격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남은 매도한 물량은 뭘 하기 위한 준비입니까? 새로운 종목이 포착됐을 때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 매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놓친다면 이 종목이 어느 순간부터 못 올라가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비중을 줄이고 수익을 실현해 놓고 다른 종목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시장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고 그 안에서 시장을 같이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왜입니까? 분할 매수가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가의 저점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다. 어떤 식으로? 10분할, 20분할, 100분할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말이죠. 10분할, 20분할, 100분할이 가능한 이유가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굴리는 운영하는 자금이 달라요. 10분할 생각보다 쉬워 보이시죠? 근데 기본적인 시드가 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할 1,000만 원씩, 1천만 원씩 분할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왜? 분할해서 진입하다가 어느 순간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봉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린 상황에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20분할 마찬가지죠. 1억이라고 하면 500만 원씩 계속 매수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일봉의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느 순간입니까? 어느 순간 하겠습니까? 올라갈 때 사겠습니까? 아니죠.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올 때 어디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지지선에서 또 올라가다가 멈출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또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한 번 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또 지지되는 자리. 또 내려온다? 지지되는 자리. 더 내려온다? 그런데 메가토리 기법이 떴다? 여기서는 20분할이라고 하도 500만 원씩이 아니라 1천만 원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왜입니까? 20분할은 주가가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분할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져도 상관이 없고 낮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평균 단가가 어찌됐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전까지 중간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점이라고 판단만 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서 메가토리 기법과 토르 기법을 설명을 드릴 때 메가토리 기법은 중장기적 포지션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의 저점 가격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한 번에 진입해서 끝낼 수 있는 자리들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수는 한 번에 들어가지만 매도를 먼저 분할 매도 하시는 방법을 익히셔야 그 다음에 매수하실 때 티로보틱스를 어떤 식으로 매수하시겠습니까?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점점 더 실어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는 메가토리 기법 비중 5%만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맛보시라는 겁니다. 수익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데 그 맛을 다 보신 이후에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메가토리 기법 여러 종목들 나왔었죠. 그들 중에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 주가가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있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 종목들 찾아서 진입하신다면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T로보틱스처럼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첫 번째 선물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빗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그리고 조건 검색식으로 HTS에 설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HTS에도 이렇게 설정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추천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리뷰가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마와 관련된 이슈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못해도 3번.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오면 2번 정도는 이슈가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10월 16일, 날짜 기억하세요. 10월 16일 월요일 날 토르신호가 포착됐었던 종목이고 마리화나 스마트팜, PCB까지 관련주로 엮여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년 1월에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와 마약류 원료물 취급자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과 카타르 스마트팜 협력 MOU에 대한 개정본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대마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한 가지 더. 마리화나 대마를 일반 약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시장이 곧 올 것이다라는 그 이슈가 최근에 대마 관련주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죠. 10월 26일 날 포착됐었던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왔었던 날짜예요. 장바구니에. 왜입니까? 이때도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렸었던 이유.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넘어갑니다. 왜? 토르기법이 포착되고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그 가격은 2,450원입니다. 물론 토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버틸 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었던 첫 번째 파동. 대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얼마나 내려가는지 알 수 없겠지만 추가 매수는 가능하나 매도할 필요가 없는 이슈. 대마. 왜? 못해도 2번, 최소 3번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이슈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2번째 파동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우리는 매도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비중대로 줄여놓고 추가로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 우리바이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종가 대비 수익률은 33.67%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 무엇인지 잘 한번 보시죠. 자, 메가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을 끝났으니까 자, 10월 16일 날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6일 날 토르기법 중에 마지막 5번째 보라색깔 토르기법을 성과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6일 기준으로 총 몇 종목이 나오는지 보시죠. 3종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비코전자 나왔죠. 두 번째 본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바이오가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떴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이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우리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바라봤을 때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는 안 됐지만 마이너스 16%까지 주가가 내려왔었죠. 하지만 1차 파동이 생길 때에는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2개만 찍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얼마입니까?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을 기준으로 캔들을 찍어보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21%입니다. 21%인데, 자, 그러면 이때가 아니라 제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었던 26일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4%입니다. 얼마로? 무엇으로? 저가 대비 고가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체크 풀려 있죠. 고점 대비 고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종가에 사서 종가에, 오늘 종가에 매도했다라면 얼만큼의 수익이 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1차 파동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보여주는 게 2차 파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대마와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파동이 온다라는 거. 그런데 3차 파동이 생기는 위치가 여기일지
여기일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고 남은 비중의 물량에 어느 위치까지 조정을 받는지 바라봤을 때 조정을 받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순간 장바구니 종목으로 혹은 다시 한번 토르 기법의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언제 이 종목이 포착되었었느냐, 그리고 어떠한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과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그 종목이 포착됐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고, 그러면 그 외에 두 종목은 수익이 안 났느냐? 마찬가지로 수익은 났습니다만 수익 구간이 얼마 안 됐었고, 토리 기법은 원칙적으로 이탈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입각했을 때 원칙이 깨진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익절 사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과 크게 보지 못하는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우리바이오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 것이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궁금하실 거죠. 이 종목들 어제 포착된,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된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시세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높이 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선물 받아보시고 다시 만나 뵙죠.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처럼 5가지 지지 저항선 내 차트에도 그려보고 싶다 하시면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과 조건 검색시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로켓 배송 종목 코너인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로켓 배송 종목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땡땡땡땡땡 5글자인데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는 종목이다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OLED, 태양광까지 연결되어 있는 관련주인데 OLED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 없고요. 태양광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반도체로는 심도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로 보시면 반도체용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무엇을? 삼성전자의 3D 낸드의 추가 설비 확장 등에 따른 수혜 전망이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오늘 주가 움직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OLED와 태양광으로 봤을 때 우리 태양광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되고 있지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OLED는 12월부터 내년 2, 3월까지 한번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기억을 하셨을 때 LCD와 아몰레드 장비 그리고 솔라셀 장비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솔라셀 장비인 RIE 뭡니까? 에칭에 관련된 에처 등의 설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아몰레드용 드라이 에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어떤 산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들이 중요한 것이 있다. 뭡니까? 드라이 에처는 TFT LCD 패널 제조 시에 기판 위에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 공정 장비다. 그러면 드라이 에처는 LCD와 OLED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겠죠. 솔라셀은 태양 전지입니다. 그러면 솔라셀과 관련된 이슈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태양광에 대한 주식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주식들이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수요. 어떤 수요? 전기차 수요. 그렇죠. 전기차 수요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중국의 BYD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손을 놓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종목은 태양광이 아니라 반도체로 지금 이번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우스, 후성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에 대한 설명 한번 보시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뭡니까? 반도체 전공정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공정으로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느냐? 아니죠. 이미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버텨야 되는 자리까지도 이탈하면서 내려온 자리, 갭 띄우면서 주가를 올려놓은 것뿐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반도체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뉴스가 나올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우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우스는 심지어 메가토르 기법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 말은 제우스의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는 해당 종목의 현재 시황으로 바라봤을 때 저점 가격 구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 자리도 설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런데 첫 번째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두 번째 파동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입해 볼 수 있겠죠. 토르 기법도 한번 떴었네요. 이렇게 기법이 뜰 때만 진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손절하는 종목도 발생하겠지만 손절하는 종목보다 익절하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어찌됐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후성은 무슨 관련주냐? 3D 낸드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후성은 여기 한번 있었죠? 토르 기법이 포착돼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아직까지 토르 기법도 메가토르 기법도 없습니다. 그 말은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전저점을 이탈했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고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메가토르 기법도 없이 전저점을 이탈했다는 건 후성은 아직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후성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성은 말이죠. 제가 6년, 7년 전에 적정 가치를 판단했을 때 후성의 적정 주가는 8,000원 정도였습니다. 8,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왜? 8,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나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건 무엇과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거품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판단했었던 6년 전과 지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종목을 바라볼 때 도화지의 그림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뭡니까? 이 선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 시점에 그려놨었던 무엇? 1,750원, 9,930원, 9,500원이라는 이 선들은 저항이었었던 선들입니다. 그 말은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 저항을 뚫지 못할 수도 있고 돌파할 때 나는 이 저항을 넘어가면 9,930원을 넘어가면 1,750원이 매도 타점으로 제가 매매를 했었던 선들이다라는 거. 그런데 그 선들을 모두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고 포착이 된 다음에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적정 주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로서 저점이 어느 가격대인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함께 보셔서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시나리오,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리고 3D 낸드 플러시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후성도 이제는
저점을 어떻게 높여놨구나. 과거의 저항선을 이제는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그 말은 어디를 돌파할 때입니까? 최근에 생긴 저항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점을 경신한 가격 구간에서는 저점이 더 큰 폭으로 이탈될 수도 있고 저점이 경신되면 말이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격을 횡보하거나 한 번 더 이탈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후성에 대한 진입을 불허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닥이 잡히고 1차 상승, 하지만 그 바닥을 이탈하지 못하고 2차 상승,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3차 상승인데 뭔가 깨림칙하죠? 왜입니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당 가격 구간의 박스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박스권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박스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박스 구간의 중단에서 토르 기법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되고 오늘 주가가 내려앉긴 했는데 결국엔 그 내려앉았던 주가를 다 끌어올려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양봉에 가깝게 올려놨죠?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갭이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히려 개파락해서 양봉으로 내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내일 시가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종가에도 마찬가지로 진입하실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정앵커님을 만나 뵙고 마지막 선물 받아보신 이후에 제 종목 하나 더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로켓 배송 종목 만나봤습니다. 땡땡땡땡땡 5글자인데요. 종목명을 아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하신 이 자료집 안에는요. 기술적 분석부터 종목 판단 기준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어서 우리 남은 로켓 배송 종목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인데 이 종목에는 영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없는 순 한글이지만 한글인데 읽어보면 영어인 종목.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2개나 가져왔습니다. 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테마가 한 번 뜨면 그 테마에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2개 다 가지고 나왔고요. 자, 반도체로 보시면 반도체 공정 소모성 부품 중 합성 쿼츠와 천연 쿼츠, 실리콘, 세라믹 등의 소재 기반으로 부품 제조 및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지금 천연 쿼츠가 오히려 합성 쿼츠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합성 쿼츠를 써야 되는 이유는 더 심도 깊은 공정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해당 기업은 말입니다. 합성 쿼츠, 세계 최초 반도체 애칭 공정용 합성 쿼츠의 소재인 QD9 플러스의 양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QD9이라는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QD9 플러스까지 나와 있는 건데 합성 쿼츠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소재입니다. 링류나 원라이너나 와이드 포켓이나 보트, 플레이트, 베플, 튜브, 돔 등 여러 가지로 나눠봤을 때 합성 쿼츠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모멘텀.
기존 QD9 대비 QD9 플러스의 장점을 아셔야겠죠. 공정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단가가 합성 커츠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증착 효율이 25%에서 2배가량 상승한 57%까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인 아이사, 우리나라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인 아이사에서 이미 받아서 퀄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QD9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언제 QD9 플러스로 제품을 바꿔서 시작할 것이냐라는 걸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바뀌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다.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TSMC 그리고 인텔까지 보실 수 있다. 다만 인텔보다 TSMC에 대한 비중이 더 클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 AMD와 누가 싸웁니까? 엔비디아가 서로 싸울 때 고래 싸움에 새우 몸집을 불려서 우리는 TSMC에도 공급하고 있다. 그 기업의 이름은 4글자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해당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뻔했는데 흑자로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뉴스까지도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기업의 차트로 봤을 때 차트의 위치가 괜찮다라면 무조건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주 ISC, 파크 시스템스, 천복까지 설명을 드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제우스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왜? 제가 이 전 종목 5글자의 종목에서 이미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제우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겠죠. 자, ISC 반도체 소부장주와 후공정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상승을 했을 때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 그런데 선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황금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도체에 훈풍이 분다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상단의 박스 구간 위로까지 올라가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돌파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진입하지 않는다면 매우 숨막히는 가격 구간의 지지와 저항을 받고 횡보할 거기 때문에 선진입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종목이 바로 ISC다. 그리고 ISC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이미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자, 두 번째, 파크 시스템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내려앉았다. 그런데 마지막 지지선 라인까지 오진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 V자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단에 있는 저항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파크 시스템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마지막 관련주 천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가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수익을 만들고 쭉 내려왔습니다. 토르 기법도 중간에 한번 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내려온 자리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진입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은 특별히 과거에 만들어놨던 지지선의 가격을 노출을 했습니다. 91,600원.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저점이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해당 가격 96,200원이 상승된 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보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달 이내에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마지막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됐고 지금 우리가 넘어가야 될 선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선을 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상승뿐이다라는 거.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만 이해하시고, 오늘 어제 포착됐었던 종가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진입하시면 되는 그 종목.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두 가지 모두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종목명은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OLED 태양광 관련주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더해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방송이 끝난 직후에 공개됩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